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한 한국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호수 하나를 무려 3,300억 원 주고 사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선택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는데요. 그 호수는 생명체는 물론 풀 한 폭이 나지 않아 스페인어로 죽은 남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진짜 죽음의 호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죽음의 호수는 축복의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호수에서 하얀 석유가 펑펑 쏟아지게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모두가 비웃을 때 뚝심 하나로 밀고 나가 잭팟을 터뜨린 이 한국 기업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화라산과 만년선으로 뒤덮인 그곳에는 옴브레 무에르토, 여모, 죽은 남자라는 뜻을 가진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섬뜩한 지명처럼 호수를 포함한 그 일대는 풀 한 포기의 생명체도 찾아보기 힘든 죽음의 호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는 이제 축복의 호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호수인 줄 알았던 이곳 지하에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인산 리튬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일찍이 그 가치를 알아봤던 포스코가 관건을 인수한 것입니다. 포스코의 이런 선택은 신의 한 수였다며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산 리튬은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석유를 뽑아내듯 수백 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리튬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하얀 석유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시대가 열린 지금 리튬의 가치는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가 유독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포스코가 여모의 관건을 인수한 금액은 3,3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 2년 반 만에 호수의 가치는 약 100배 오른 35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그리고 약 2년이 더 지난 지금 그 가치가 한 번 더 폭등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잭팟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이 생산되는 소금 호수를 사들인 걸까요? 약 10여 년 전 홀로 리튬의 미래를 본 포스코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이었던 포스코의 전 회장 권어중 회장님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2009년 리튬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고 회장에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2010년 포스코는 소금 호수에서 리튬을 채취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배터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술은 있었지만 한국에는 소금 호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죠. 여모를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던 포스코에게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 정부와 양극재 제조를 위한 MOU를 맺게 된 것이죠. 볼리비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호수 우유니 여모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곧바로 이곳에 리튬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지만 갑자기 볼리비아 정부가 자원 국유화를 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자고 변덕을 부리는 바람에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허무하게 기회가 날아가게 되었지만 다행히 다른 기회가 곧바로 찾아왔는데요. 2014년 아르헨티나의 리띠아에서 포스코의 먼저 솔깃한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포주옐로스 여모의 양사가 협력해서 리튬 제조 설비를 세우자는 것이었죠. 하루빨리 여모를 구해야 했던 포스코에게는 정말 대박 제안이었습니다. 드디어 됐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리띠아가 부도가 나버려 계약이 불이행,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차세대 먹거리가 될 거라고 확신했던 리튬 사업이 연이어 허무하게 무산되자 포스코 내부에서 리튬 프로젝트는 실패했다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무려 10년을 가까이 여모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니 비판이 날아온다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권어중 전 회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드시 이 리튬이 포스코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차선책을 준비했습니다. 폐2차 전지나 리튬 전광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에 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폐 배터리에서 추출한 인산 리튬을 탄산 리튬으로 전환시키려고 자연 증발식 리튬 추출법을 사용하게 되면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야 리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최악이었던 것이죠. 반면 여모에서 추출한 인산 리튬은 짧으면 8시간, 길면 1개월 내에 훨씬 더 고순도의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모에서 나오는 인산 리튬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다방면으로 리튬 사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두고 권호준 회장님은 직접 여모를 확보하기 위해 불티나게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사업,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
2018년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와 호주의 갤럭시 리소스 염호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염호는 서울시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염호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리튬의 양은 20년간 매년 25,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5,000톤이면 전기자동차 55만 대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일이 술술 풀리는가 싶었는데 리튬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과다 경쟁이 시작되며 리튬 가격 폭락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017년 키로당 26,000원이었던 리튬이 2020년 1월 키로당 약 6,600원까지 떨어진 것이죠. 심지어 업계에서는 리튬 가격이 하락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해야 할 일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그렇게 딱 1년 뒤 2021년 2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2배 이상 뛰면서 약 22,000달러가 되었고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리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침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던 포스코에게 대박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인수 당시 호수에 매장된 리튬량은 220만 톤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20년 동안 매년 25,000톤을 생산할 계획을 짠 것인데요. 그런데 2020년 12월 포스코가 다시 조사해보니 매장량이 인수 때보다 무려 6배 많은 1,350톤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전기차 배터리를 약 3억 7천 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차이가 났던 이유는 그동안 100에서 200m만 뚫었던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포스코는 600m나 뚫고 들어가다 보니 훨씬 더 많은 리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포스코가 3,300억 원에 구매했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2년 반이 지났을 때 그 가치가 35조 원이라고 전망되었는데 현재 시세로는 한 통당 약 1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호수에서 연 10조 규모의 리튬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기간 또한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누적 가치는 29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 보니 이런 궁금증은 안 되시나요? 저렇게나 가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아르헨티나는 가만히 있나? 안 그래도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주정부에 염호 리튬 매출금의 약 3.5%를 매달 지급한다고 합의하면서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권오중 전 회장님의 예상처럼 리튬은 미래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전 세계 2차 전지 세계 점유율을 20% 이상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리튬 생산량도 연간 30만 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호수를 축복의 호수로 잘 개척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